2025년 7월 2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7월을 보내고요. 8월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월달 주식시장은 7월달보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월달 주식시장이 어땠냐면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종종 미쓰리는 주식과 결혼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둘이 썸도 타고 뜨거울 때도 있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나 저 새끼 때려치고 저 새끼 버리고 내가 딴 돈 만나야지. 이래서 갈아타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썸도 타고 사랑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남편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새로 들어온 주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주린이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3,000포인트 때 투자를 했다가 깨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주식은 얼어 죽을 놈에 무슨 주식하고 이제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주식이 좋아지네. 이번엔 좀 다르네. 해서 이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새롭게 주식과 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남자와 소개팅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 첫 만남 이후에 헤어지고 대충 이제 카톡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뭐하냐, 취미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또 다음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또 여러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 남자는 나랑 자유롭게 통화하고, 그다음에 좀 편한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언제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연락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패턴들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거든요. 그게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한테 패턴이란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주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은 이런 거죠. 마치 저 절벽 위에서 뱃사공을 꼬시는 사이렌처럼 자, 내 패턴을 한번 읽어보렴. 나 살짝 패턴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은 어래? 저거 봐라 하면서 3,10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3,200도 갔지만 자꾸 3,200에서 밀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도 투자자들이 어이쿠 하기 전에 다시 주식시장은 자, 내 패턴 읽어봐. 낙폭을 줄여가고 있단다 하면서 7월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투자자들과 주식시장의 밀당 구간입니다. 그 밀당 구간이라 하면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자기의 패턴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읽히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500, 2,600 그때부터 3,100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고 조정받을 수 있어. 아이고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빠져도 난 다시 종가쯤 회복하지. 오늘만 그럴까? 어제도 그랬지. 내일도 그럴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패턴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7월 달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즉,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주식시장이 좋은 건데, 지수가 빨갛더라도 내 종목이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주식이 좋은 겁니까? 전 그건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내내 강하게 움직였던 코스피가 3,200을 안착하지 못하고 갔다가 밀리곤 하지만 장중에 1% 이상의 하락을 보여도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계속 보여줬어요. 투자자들은 약간 아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올라온 만큼 크게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중 조정으로 극복하네. 시장이 진짜 좋네라고 표현하고 점점점 주식시장의 매력에 막 빠져드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여기서 3,200을 뚫고 강하게 한 3,500까지 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아유 지루해 재미없어. 난 역시 주식이 아닌가 봐. 그리고 손 놓고 떠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7월 달은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제가 5월 달에 8월 달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뭐 대놓고 안 좋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죠. 저에게는 8월 달 징크스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8월 달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은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8월 달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8월 달 증시 칼렌더를 보는 순간 띠로리 경제 지표가요.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글씨 폰트 크기가 예를 들면 다른 모든 글씨들은 폰트가 10이라면 저에게는 경제 지표들이 폰트가 20처럼 확대돼서 눈앞에 턱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매월 초는 고용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월 달 경제 지표의 첫 스타트를 끊는 녀석이 바로 7월 달 노동부의 고용지표입니다. 언제냐? 8월 1일이에요. 8월 1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8월 8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8월 1일 날 고용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ADP 민간 고용지표도 이제 발표되겠죠. 자, 그 얘기는 지금 뉴욕 증시가요. 7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뭐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고 뭐 하락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폭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을 경우 물론 작년 같진 않을 거예요. 작년에는 고용지표 앤드 S&P 글로벌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8월 초부터 왕창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 작년에는요. 연초부터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다, 연착륙이다, 하다못해 노랜딩이다 라고 막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엄청 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가 툭 꺾이니까 어찌 보면 금리 인하를 압박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지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쳤거든요. 제가 8월 달 작년이에요. 작년 8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9월 달에도 9월 초에 발표된 8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9월 초도 주식시장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8월 같진 않았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9월 달 주식시장 이렇게 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는 거는 9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과 분위기가 달라요. 올해는 솔직히 작년만큼 막 상상 임신하듯이 금리 인하가 막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죠? 시장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협상을 통해서 관세 협약을 맺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시키면서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뉴욕 증시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증시 칼렌더를 보면서 아까 폰트가 10이었던 경제지표가 저에게 20처럼 크게 느껴진다라는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굉장히 8월달 주식시장에서 뭔 소리야? 자, 다시 경제지표에 집중할 때야 라는 거를 각인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내일 해드릴게요. 자, 결론은 2025년 8월달 주식시장은 7월달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을 겁니다. 7월달은 물론 재미있었죠. 재미있었다는 분위기가 막 돈을 벌었다가 아니야. 와, 그래도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3,200포인트까지 막 가고 장중에 하락해도 막 다시 만회하고 시장 되게 강하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줬다라면 주식시장이라면 8월달은 7월달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얼만큼 7월달 분위기가 재밌냐. 7월 24일 목요일 3대 지수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0 하락, S&P 500이 0.07% 상승, 나스닥이 0.18% 상승했고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호실적 영향으로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했다.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랬죠. 기업의 호실적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뭐뭐가 좀 좋아서 뭐뭐뭐가 기대돼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막 하면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뉴욕 증시를 보면 뭐뭐뭐로 좋아서 혼조세, 뭐뭐뭐 기대감으로 혼조세예요. 그거는 그 호재가 진짜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증시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증시가 잘 버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발표된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4,000건 감소해서 21만 7천 건 기록했고요. 6월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7월달 서비스 PMI 지표는 6월 달에 52.9에서 7월 달 55.2로 상승했고요.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7월 달 이번엔 제조 PMI 지표는요. 6월 달 52.9에서 7월에는 기준선 50 이하로 이탈했습니다. 49.5까지 내려왔어요.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자, 7월 26일 오늘 토요일 방송이니까 금요일 이야기도 해야겠죠? 7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 7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S&P 500이 0.49, 나스닥이 0.24%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과 미국이 협상 타결했고 지금 한국이랑은 지금 밀당을 하고 있죠.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라 하면 예상치를 엄청 낮게 두고, 즉 눈높이를 땅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만 나와도 야, 실적 좋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S&P 500은 이번 들어 5거래일 연속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 연합뉴스에서 발표하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야 돼요. 6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죠. 현재까지 S&P 기업 169곳 가운데 82%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82%가 그러니까 169곳 중 82%가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일요일 즉 7월 27일 대서양 통상관계 그리고 그 통상관계를 어떻게 강력하게 유지할지 논의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 자, 일본과 미국이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밀린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도 웬간하면 미국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유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 중에 지난번에 브렉시트에서 영국 빠져나간 나머지 국가들, 프랑스와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뭉친 유럽연합이 미국 트럼프 너 자꾸 또라이 짓 해? 알았어. 니네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보복관세 준비한다. 보복관세라는 키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은 굉장히 팽팽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만약에 유럽연합과 미국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주식시장이 좀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협상이야 뭐 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협상한다는 뭐 내용을 걸고 주식시장이 협상 타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빠질 수 있겠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S&P 500이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도 올랐으니 뭐 하락할 수 있죠. 그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 등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사안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꾸준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지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 문제 때문에 약간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달 FOMC 회의 끝나고 해임하지 않을까. 명분은 이거죠. 뭐 구체적인 명분은 아니지만 야이씨 너 내가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 안 해? 진짜 내 말 안 듣는구나. 알았어. 내가 7월 달에 금리 인하라고 그랬는데 역시 금리 인하 안 하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여러분 분위기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7월 달 FOMC 회의지만 이미 지금 연준은 회의 모드란 말이에요. 회의를 주관하는 제롬 파월 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키면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7월 달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파이어. 그리고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FOMC 회의 직후에 해임을 해도 물론 잠깐이야 충격을 받겠지만 회의 전에 해임하는 거와 해임을 눈앞에 두고 해임하는 거와 회의 끝나고 8월 달 회의가 없는 기간 동안에 갈아치는 거랑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이 없어진 카드가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경계감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느니 또 유럽연합과 미국의 상호협상 체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대신에 8월 달 이제 고용지표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미스리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한다면 아마 8월 달 주식시장은 7월 달에 보여줬던 강하지만 뭔가
강하지만 지루했지만 그래도 뭔가 안정적이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심장을 약간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7월 24일, 7월 25일 이틀 동안의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7월의 마지막 주 7월 28일부터 8월 1일 고용지표들이 발표되는 중요한 한 주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